고교 진학 전략 설명회. 자, 일단 제가 요 화면부터 띄웠어요. 자, 동상이몽이라는 거 아마 이 정도 사자성어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제가 풀이는 안 할 거고요. 뭐 이런 거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그죠? 그게 동상이몽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쪽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림이. 제가 살짝 줄여볼게요. 자, 이쪽은 누굴까요? 엄마네요, 그죠? 이쪽은요? 우리 아기들이네요, 그죠? 우리 엄마와 아기들의 생각들이 다르네요. 지금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학교를 보고 있는 거겠죠? 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들은요, 교복이 이쁜가? 급식은 맛있는가? 내 친구들은 어디 가지? 그죠?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걸 뭐 성향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성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머님들은 딱 들어오니까 입시 실적은 좋은가? 오늘 아마 그런 거 좀 얻으려고 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분위기는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 다음 내신 관리는 좀 잘 되는 학교인가?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오로지 정보에 관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보와 아이의 성향이 제대로 결합돼서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학습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아마 굉장한 것들을 아마 얻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일단 무언가를 좀 알고 아이들과 대화를, 자,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일단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등 돌리고 나가죠. 근데 알고 시작하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진학 정보인데요. 자, 일단 오늘 저는 대학교라는 말을 조금 할 거예요. 고등학교 진학 정보인데 어떤 대학 뭐 이렇게 아니라 그냥 대학이라는 말을 할 건데, 그러면 그 범주가 있잖아요. 그죠? 커트라인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지금, 자, 20개 대학을 정했어요. 자, 오늘 제가 말하는 대학은요, 여기 있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뭐 저기 경기도권 대학이나 저 지방에 있는 제주대, 뭐 제가 제주대를 얘기하겠습니까? 뭐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자, 그렇지 않겠죠. 그죠? 서영고, 뭔지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안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건동, 홍수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인하대. 인하대는 인천에 있지만 서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승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단국대, 자, 경기도에 있지만 서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20개 대학교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자,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요만큼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교일 겁니다. 저는 그 대학교를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학생이, 자, 대학을 어떻게 입학을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자,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아마 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뽑는지 정도는 알고,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 내신 성적에서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QR코드 있죠? 요거 이제 책자에 있습니다. 그거 찍어서 비교과 활동이 뭔지 궁금하시면은 보시면 돼요. 비교과 활동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교과 이외에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을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고요. 자, 요 화면이 아마 뜰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외우기 쉽게 자동, 봉진 이렇게 외워요, 저희는. 그리고 독서활동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비교과 활동이다. 우리 반장 해야 된다. 뭐 부반장 해야 된다. 학급 회장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율활동입니다. 그런 게.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요 동아리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활동들을, 교과 이외의 모든 활동들을 저희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거냐면은 새 학생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학생 A 학생은요. 자, 지금 교과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1.3등급이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알잖아요. 1 있는 게 점수가 좋은 거다. 그죠? 1.3등급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전교 한 뭐 2등, 3등? 뭐 안 돼도 그 정도 되는 아이. 뭐 1등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아이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반면에 교과 아마 관리하다 보니까 비교과 관리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비교과는 중이네요. 자, 그런데 수능 성적은요, 2로 자, 괜찮게 나왔어요, 또. 그죠? 근데 어떻든 A 학생은요, 장점이 교과 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B 학생을 딱 봤더니 B는 3.5등급이네요. 애매해요. 이게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그죠? 자, QR코드 찍으세요. 찍으시면, 자,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해서 우리 고등학교 등급은 뭐 아시는 분 있겠죠? 9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3.5등급이니까 여기네요? 그럼 이 학생은 중위권, 뭐 5등급보다는 좀 잘하니까, 아, 중상위권 정도 되는 애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면은 B는 중상위권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얘는 하, 상중하 중에 하. 그런데 어수는 굉장히 잘 봤어요. 국수, 영탐, 1, 1, 1, 2. 엄청 잘 본 거죠. 얘는 가장 장점이 되는 게 수능. 자, C학생 볼게요. 내신 2점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얘는 상위권 학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내신 관리 좀 잘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비교과 활동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국어를 망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자,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A, B, C, D 각각 특성들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이 과연 어떤 전형으로 가는지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쫙 만들어 봤더니, 자, A 학생부터 볼게요. A 학생 쫙 따라가 봅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A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 대학을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교과가 최우수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20개 대학교입니다. 저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혹시 뒤에 서 계시는 분, 여기 앞에 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불편하게 지금 또 서 계시면 또 힘드시니까 앞으로 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잠깐 이동하는 동안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앉으세요. 저 혹시 또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왜 쟤는 뭔데 마스크 벗고 있어? 부모님들 동의하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겁니다. 다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요. 저만 벗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검사를 자주 받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자,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는 내신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거기에 수능 한 두세 과목 정도도 최소 2등급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자, 이미 3월 달에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했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학생. 아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교과도, 자, 아주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한 학생. 자,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붙는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는요, 간단하게, 자,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지거든요. 그 두 개를 종합해서, 자, 합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우리 수능 성적이 우수했던 B 학생 같은 경우는 쫙 따라갔더니 정시전형. 그래서,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솔직히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자, 여기는 아마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거의 물론 자녀가 이제 뭐 첫째가 고등학교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 중1, 2, 3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어머니들 자녀들이, 자, 대학을 들어갈 때 이 세 개 전형이 거의 메인이 되고요. 뭐 논술이라든지 이미 적성은 없어졌죠. 그죠? 그런 전형들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세 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수능 두세 과목. 그죠? 학생부 종합 내신 조금 잘해야 되고 거기에 비교과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 얘는 수능으로 대학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런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를 또 입학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그거 한번 이제 여학생이 좀 이제 골똘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대학교랑 조금 다르게 좀 뭐죠? 몇 가지가 살짝 보여요. 자, 일단 뭐가 보이냐? 내신 성적은 공통이었고요. 자, 이제 추첨이라는 거, 그죠? 서울 거는요, 기본적으로, 자, 후기고등학교는 추첨이에요. 추첨을 한다라는 건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성적 보는 거 아닙니다. 성적은 어떤 경우 보냐면요. 만약에 고등학교 정원이 100명인데 우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이 만약에 100명이에요. 전체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 우리 102명이다. 그럼 2명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 1등부터 102등까지 쫙 성적을 나열해서 그 밑에 2명을 떨어뜨리는 경우 그때만 성적을 보죠. 자 우리 학교에서는 얘를 공부 잘하니까 제가 일반고 후기고 얘기하는 겁니다. 뽑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추첨이라는 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 배정 해서 물음표 해놨네요. 고등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떨어질 때는 마지막 3단계에서는 거리가 좀 가까운 학교들을 좀 배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서울 얘기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발고사, 뭐 면접, 비교과 활동은 좀 대학하고 좀 많이 비슷하네요.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고교 진학 설명이니까. 자, 일단 고등학교는요, 크게 전기고와 앞전자를 쓰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후자를 쓴 후기고, 이렇게 지금 일단 나눠져요. 그럼 앞전자를 쓰는 전기고는 먼저 지원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자, 만약에 지원했는데, 여기에 합격을 하면, 후기고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반면에 이제 후기고는요, 정기고를 지원했는데, 만약에 불합격을 했다. 이런 경우는 후기고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기고 자체를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후기고만 지원해도 가능합니다. 어떻든 후기고는 지원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정기고, 후기고 자, 특목고, 자사고 QR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기고, 후기고 자, 종류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정기고에는 영재학교, 과학고, 연하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그죠? 제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연하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고교 진학 설명회를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학교는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정기고, 자, 우리 섣불리 잘못 선택했다가 여기서 합격하면 여기, 자, 지원 못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 마이스터고 멋지잖아요. 뭔가, 그죠? 뭐, 기술자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지원합니다. 요즘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내신 40%도 아니야. 한 50%, 60% 아이들도 붙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특목고예요. 특수 목적고인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예요. 예전에 20%대 아이들이 붙었었는데 인기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50%, 60% 아이들도 붙어요. 잘못 지원했다가는 여기 이제 붙어버리면 나는 대학 가고 싶은데 여기 쓰려고 했더니 못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두 개 학교는 자, 진짜 뜻한 바가 있다. 나는 취업을 하겠다. 부모님과 동의하에 취업을 하겠다. 그런 경우 쓰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제하고 영재학교, 과학고가 전기고에 있고요. 여기서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했을 때는 후기고에 외고, 국제고, 전국형 자사고, 이제 뒤에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고라고, 자,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광역형 자사고, 광자고. 자, 요 대표적인 학교가 요 근처에 하나 남고가 있죠. 보인고, 여기가 보인고 같은 학교. 그 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학교는 이렇게 유형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선발, 우리 방법을 좀, 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4개는 제목을 딱 볼까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요 4개 학교는요,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자, 단계별로 반영을 하네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1단계에서 만약에 3배수를 뽑는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1.5배수까지 줄이고, 마지막 3단계 1배수를 뽑겠다. 피를 말리는 거죠. 한 번 붙었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과고 2단계, 외고 국제고 2단계, 전자고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전국 단위로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 2단계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를 처음에 한 300명 들어갔는데 나는 100명 뽑고 싶어 그러면 150명 뽑고, 그 다음 150명 가지고 또 시험을 치러서 또 나중에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봐도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눈에 보이죠, 그죠? 일단 이름부터. 무슨 학교일까요? 영재학교, 그죠? 뭐 이걸 이름을 가린다고 쳐도 되게 우수한 학교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영재학교. 왜요? 3단계. 그죠? 다른 건 2단계인데 얘는 3단계. 그럼 3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우리 거르겠다라는 거니까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갈까요? 어떤 아이들이 갈까요? 근데 영재학교니까, 그죠? 영재들이 가겠죠? 근데 어떤 영재들이 갈까요? 수학과학 영재? 아닙니다. 이거는 전 과목 다 잘하는 영재. 전 과목 다 잘하는 영재. 자, 영재는요, 타고나는 건 아니죠. 영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네들은 언제부터 만드냐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만듭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 영재학교 보낼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무 준비 안 돼 있어. 어떡하지? 학원을 보내볼까? 자, 두들기면 학원에서는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이 아마 피드백이 올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빠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좀 늦게 시작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5, 6학년도 늦어요. 보통 뭐부터 시작하죠? 사고력부터 시작해요. 자, 저희 학원 한번 홍보 하나 할까요? 5층에 사고력 수학 있습니다. 이게 저학년 애들 굉장히 많이 다녀요. 걔네들 데리고 저희는 영재학교를 보내야죠. 네, 그렇게 지금 영재학교, 그런 학교고요. 영재학교랑 결이 비슷한 학교가 하나 더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자, 아까 얘기했던 다시 반복해볼까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자, 영재학교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과학고 한번 해볼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자, 기대는 걸 수는 있어요. 왜냐? 얘는요, 전국 단위로 뽑는데요. 얘는 서울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애들만 갈 수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도만 갈 수 있어요.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 떨어진 애들이 일로 가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든 뭐 단계별로 봤을 때는 좀 2단계인데, 여기는 좀 서류평가라는 게 들어가네요. 그럼 밑에 이제 작게 지금 적어놨는데, 아마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안에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생부 안에는요, 교과도 있고요, 비교과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보고 비교과 활동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1단계를. 그리고 나서 2단계 때 영재성 평가, 말이 영재성 평가지 대놓고, 자, 우리 어떻다? 전 과목, 융합적으로 아이들이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발고사. 그리고 나서 캠프를 한대요. 신나네요. 그죠? 캠프, 자, 대놓고 면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박 2일 동안. 어려운 학교예요. 네, 그런 학교고요. 자, 얘네는요, 서류평가 똑같고요. 그런데, 자, 2단계 면접평가인데, 밑에 봤더니, 수학, 과학, 구술 면접이에요. 말이야 면접이지, 실제는 선발고사입니다. 수학, 과학, 자, 선발고사. 자, 외고, 국제고, 영어, 내신 들어간대요. 근데 영어만 들어갈까요? 가로 쳐놨습니다. 국어사회. 자, 제가 국어사회를 왜 지금 가로 쳐놨냐면은, 자, 첫 번째로 보는 과목이 영어예요. 근데 영어 동점자가 만약에 많으면, 그러니까 만점자가 많으면, 국어를 3학년 과정부터 봐요. 그 3학년 과정에 국어가, 자, 동점자가 많으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 국어, 사회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는 서류를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내신을 보내요. 그죠? 그 다음 2번째, 면접을 통해서. 여기 이제 서류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전자고는요, 전국 단위로 아이를 뽑는 겁니다. 전자고, 아까 이제 우리 특목고 자사고의 전자고 목록 10개 이제 학교, 제가 QR코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대표적인 학교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고가 있죠. 말이 꼬였네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고. 그 다음에, 뭐, 용인 외대부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민사고. 그 계량 한복 입고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자, 요런 아이들, 그런 애들인데, 얘네는 주요, 자, 우리 교과. 그러니까 국영수, 과사, 요런 과목들을 보고요. 그래서 1.5배수로 딱
떼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아이들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 학교들 4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겁니다. 간단하게. 자, 영재학교 과학고는요,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과 선발고사와 면접을 모조리 다 보는 학교. 근데 외고국제고 전자고는요, 내신 성적과 비교과와 면접을 보는 학교. 조금 가볍지만 어떻든 자,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아이들을 그냥 추첨해서 뽑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성적이나 면접 결과를 따라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떤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 교과 성적 미반영이라고 해서 제가 3개를 놨는데 그중에 중간은요, 제가 노란색 바탕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얘는 제외하고 이 2개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광자고는, 광자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냥 보인고라고 얘기할까요? 보인고 같은 학교는요, 1단계로 추첨으로 뽑습니다. 아이들이 지원을 하죠? 그러면은, 이대부고인가요? 그 강당에서 추첨으로 막 로또처럼 막 돌려요. 그럼 번호표 딱 나오죠? 그러면은 이 번호표에 있는 애가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1단계를 뽑아요. 그 다음 2단계 딱 되면은 이제 그 뽑힌 아이들끼리 면접을 해요. 그 면접 기반은 뭐냐?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요. 자기소개서를 봅니다. 이 2개를 보고, 자, 이 학생이 우수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항목이 독서 항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과 항목을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럼 교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독서밖에 없거든요. 그럼 너의 그 인생에 영향을 준 책이 뭐야? 네가 후배한테 권하고 싶은 책 꼭 2권. 한 권도 아니라 꼭 2권. 그 이유는 뭐야? 뭐 이런 거 꼭 물어봐요. 공통 질문을.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아이를 자, 우리 일단, 지금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광자고는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아이들은 섣불리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질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최근에 막 미달이 되고 있죠. 근데 보이는 미달이 된 적은 없었는데, 1.1대 1 막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1.1대 1이면은, 자, 면접 안 봐요. 면접 안 보고 추첨해서 이제 우리 뽑는 거고, 작년인가가 기억에 1.0대 1 모든 학생들이 다 붙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복불복이에요. 올해는 제가 뒤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고요. 자, 일반고 평준화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건 서울권입니다. 일반고 평준화는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오, 공부 잘하는 학교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내신이 미반영되니까, 일단. 그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1단계는요, 서울권에서 2개 학교를 자,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권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2개를, 뭐 예를 들어서 경기고등학교로 가고 싶어. 이 지역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1지방, 2지방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말고 2단계도 자, 역시 2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학군 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 내에서 2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3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3단계는 어떤 거냐면 보통 같은 지역 내, 학군 내에서 미달된 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배정받은 다음에 아이들 동태를 파악하고 이제 물어보죠. 막 이제 슬퍼하는 아이들한테는 물어봐요. 야, 너 어느 학교 붙었어? 그러면 저 창동여고 붙었어요. 왜 이렇게 슬퍼해? 저 1지방, 2지방, 1단계, 2단계 안 적었는데 붙었어요. 아, 창동여고 미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미달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썼는데 그 학교가 뭐 특히 요 동네에서 아주 인기 있는 학교가 남고는 보성고등학교가 참 인기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남녀공학은 어떤 학교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아직, 그죠? 고등학교는 아직 잘 모르실 때, 오금고등학교가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 내신관리. 그죠? 내신관리. 그래서 뭐, 8대1, 9대1까지 되기 때문에 쓴 애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3단계에서 미달된 아이를 붙는데, 자, 이제 경기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경기도, 이건 비평준화니까 이제 하남 지역입니다.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간단합니다. 내신평가, 내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남 지역에 있는 가밀고등학교, 뭐 미래고등학교 이런 학교들 지금 재학생 부모님들 자녀들은요 2학년 때 보는 물론 이제 지금 서울권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만
특히나 그 학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 관리가 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출결도 조금 들어가고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자, 우리 그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또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신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후기고입니다. 정기고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미달인 학교인데 그 같은 지역의 학교가 없으면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써서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외고를 안 써요, 아이들이. 성남 외고를 섣불리 못 써요. 이거 써서 떨어지면은 내가 가밀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유,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아, 이거 갈 수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 가밀고 갈래. 가까운데 썼는데 이거 물론 이제 성남 외고는 미달이 되지 않았는데 경기도 외고가 미달되는 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쓸 때는 항상 신중하고 학교에 매번 계속 전화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확인하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서 쓸 때는 꼭 저랑 같이 쓰셔야 돼요. 원서 쓸 때는 저랑 안 쓰면은 어머님들 아이디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학교를 막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좌고는요, 비교과와 면접이 들어간다. 내신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보인고 내신 들어갈 것 같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신 좋은 애들이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이제 내신 들어가는 거라 매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일반고 평준화 내신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은 내신 반영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신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설명할 때, 우리 졸업할 때 성적표 하나가, 자, 어머니들은 평생 못 볼 수 있는 성적표 하나가 나갑니다. 그 아이들이 딱 가지고 있고요. 그걸 딱 보고요. 찢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석차 100분율 성적표가 하나 나와요. 중3 때 졸업할 때. 전교 몇 %로 졸업합니다가 나오는 성적표가 있고요.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만약에 5금고 지원했는데 붙었어. 5금고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임선생님은 선입견이 생기죠. 1등으로 들어왔네. 훌륭한 학생이야. 달라지는 겁니다. 네. 성적 관리 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뭘 했냐면요.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 고등학교 들어가는 방법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이제 결합시켜야겠죠? 그죠? 이제 결합을 한번 시켜볼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13개, 저는 이제 20개 대학을 얘기했는데, 그죠? 13개 대학인데 좀 달라요. 그래서 밑에 넣어놨어요, 제가. 근데 20개 대학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준은 13개 대학교 출신 고교별 전형별 합격자 비율인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오래된 자료를 넣어놨냐면요. 이거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다른 거는요. 다른 이제 사회기관에서 막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 얘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학교를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어떻게 됐냐면은 학교는 영재학교 과거를 묶었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를 묶었고요. 자, 자사고, 자, 광자고랑 전자고를 묶었고요. 일반고는 따로 이렇게 뒀어요. 4개로 나눴고. 자, 그 다음에 항목 중에서 이제 수능,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로 나눴어요. 자,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수능으로 많이 들어간 고교 유형이 어떤 건지가 숫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수능으로 많이 들어간 걸 딱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자사고가 1등, 2등이 외고 국제고.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간 거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영재고 가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도 높죠. 그리고 자사고도 꽤 높네요. 일반고는 2.1이고. 자, 학생부 교과전형은 굉장히 숫자가 작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 당시만 해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제가 얘기하는 20개나 여기서 얘기하는 13개 대학교에서는요. 절대로 학생부 교과로 아이들을 뽑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좀 달라졌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봤더니 이제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머니들 만약에 집에 가시죠. 그러면은 아까 동상이몽 보이시죠?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자사고를 보내야 돼. 아, 우리 아이는
외국 국제고 보내야 돼. 아, 영재학교 보내야 돼. 영재학교 그지? 학생부 종합전형.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정보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자,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참 좋긴 하겠네요. 그죠? 이쁘게 딱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교, 진학, 자, 우리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쫙 펼쳐봤어요. 쫙 펼쳐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마지막에 학습 성향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좀 작게 적었죠. 이게 왜 작게 적었냐면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만 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작게 한 거고요. 제가 선택했을 때는 이게 가장 커요. 아이의 학습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요, 1년차 이런 강의를 했을 때는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시 비율 증가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2021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정시가 무려 40% 증가한대요. 그죠? 40%대로 증가한대요. 지금 서울에는 한 10개 대학교 있죠. 8개인가요? 그 대학교를 지금 놔둔 건데요. 그 학교를 이제 서울에 이제 주요 대학교입니다. 40%까지 증가한대요. 근데 실제 40%가 아니에요. 자, 제가 로또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로또는 잘 구입하진 않는데 몇 회 차인지 모르겠지만 235회 차라고 할게요. 올해 5번이. 235회 차 1등이 번호가 딱 나왔는데 1등이 없어요. 근데 10억이 지금 걸렸어요. 그러면 이 10억이 1등이 없다고 그냥 날아가나요? 아니죠. 그럼 236회 차로 이 10억이 그대로 이월된다라고 하죠. 수시 정시도 똑같아요. 대학도. 수시로 만약에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서강대라고 얘기할까요? 서강대에서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애들이 등록금 낸 애들이 90명밖에 안 돼. 그럼 10명을 버릴까요? 10명을 그대로 정시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시 비율은 40%지만 실제로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냐?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시는 굉장히 커진다.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실수하는 게 생기죠. 아, 됐어. 우리 아이는 정시 준비해야 돼. 그럼 정시 준비, 자, 어떻게 하지? 아, 정시. 아, 보니까 자사고 보내야 돼. 아, 아니면 외국 국제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정시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 학습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시가 높아졌으니까 정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보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아이들 학습 성향을 바꿔야 된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요. 학종 변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종은 축소됩니다. 그죠? 학종은 이렇게 지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미반영, 미기재, 그죠? 브라인드 평가 뭔지 아시죠? 일단 그거요. 생활기록부의 학교 자체를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 출신과 일반고 출신이 구별이 안 날까요? 자, 보시면요. QR코드, 밑에 있네요. 제가 생활기록부 2개를, QR코드 나중에 이제 우리 책자에 있는 분들은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1등급짜리 성적표래요. 그리고 수학을 색칠해 놨어요. 자, 4단위, 일주일에 4시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본인 점수입니다. 99점. 과목 평균 65.6점. 표준편차는 이 평균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넓다 그러면은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어. 그러면 고르게 밖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쫙 퍼져 있어. 듬성듬성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취도 A면서 1등급 나왔어요. 훌륭한 성적표. 두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같은 수학입니다. 일단 전체 평균이 5.26등. 좀 많이 처지네요. 그리고 원점수 88점이에요. 아까 96점이었나요? 그죠? 그리고 과목 평균 91.8.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런데 표준 편차를 보세요. 7.1. 자, 제가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인데 7.1이니까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91.8의 아이들이 거의 다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몇 등급이 나왔냐? 5등급이 나왔어. 자,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밑에 한번 다시 색칠해 놨는데,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 뭐 듣도 보도 못한, 그죠? 경제학이 있어요. 앞에 거 다시 해볼까요? 그런 거 있나?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통합사회 통합과, 그죠? 자, 어머님들이 이제 입학사정관입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1등급짜리를 뽑을까요? 5.26등급짜리.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곤란하니까. 누가 특목고 자사고 학생일까요? D의 학생. 그죠? 1등급짜리가 아니라 5.26. 일단 수학 같은 경우 평균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표준 편차도 좁아서 평균의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고 90점대에 다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과목까지 막 들어있어요. 이게 특목고 자사고 생활기록. 블라인드 한다고 입학사정관이 이거 모를까요?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 생활기록부에 교과 발달사항, 교과사항 발달사항이라고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 1등급짜리, 여기 안 보이지만 1등급짜리예요. 1등급짜리는 잘 적어줬죠. 1등급짜리니까. 근데 얘는요, 여기 써있죠. 7등급짜리예요. 7등급짜리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새로운 자신만의 문제를 창작했고요. 깊이 있게 탐구하려고 노력했고요. 수능에 대한 사고를 확장, 문제를 풀 때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해결했고요. 뭐 막 영어도 막 써있고요. 그죠? 7등급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 미쳤든지. 그죠? 얘는 어마어마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됐을 때 교육부에서 원했던 거는 일반고를 좀 애들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들도 여기서 아 됐다 그러면 우리 자사고 보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니에요. 지원 전략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애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지금 아직 시간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그냥 한번 쭉 이거는 거기 책자는 없는데 이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10% 이상 이제 아이들, 이제 서울권 학교들도 뽑게 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균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형들이 막 생겼어요. 주요 학교들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보통 붙냐면은 자, 전교생이 300명, 여기 밑에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300명이라면 전교 한 15등 정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몇 명인가요? 285명은 못 간다. 이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적화된 아이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적화됐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을 잘 못해.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활발하게 못하는 아이야. 그냥 조용한 아이야. 꾸준히 그냥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은 좀 잘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전교 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습 성향을. 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가 이제 우리 단조대에 올라갔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 그죠? 2025년도 고1이 되는 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때는 특목고 자사고 없애겠다 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특목고 자사고 부활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요거 기사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 특목고 자사고가 이게 부활한다면은 1학년 부모님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가 돼야 되고요. 2, 3학년들은요,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특목고 자사고 인기도는 높아질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없어지니까 좀 학교가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 안 했거든요. 높아질 겁니다. 자, 그 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문이과 통합 가장 문제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과와 이과를 예전에는요, 분리했었죠. 그건 아시죠? 그래서 수능을 딱 봤을 때 문과는 문과끼리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눠졌고요. 이과는 이과끼리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눠졌으니 문과 애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이과 통합. 그럼 어떤 상황인지 뻔하지 않아요? 문이과 통합에서 1등급, 2등급을 낳는다니 당연히 누가?
이과 애들이 압도적 이제 일단 인원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이과를 선택한 아이들의 인원이 이렇게 증가한 적이 없었대요. 자, 최근에 이렇게 증가했고요. 거기에 수능 1등급 보세요.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과 아이들이 수학을 선택하는 과목, 미적분, 기하예요. 이 회색깔이 확률과 통계, 문과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데 이 빨간색이 바로 자, 우리 1등급 4% 내에 84.9% 애들이 1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자, 1등급이란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1등급이 100명이다. 그러면 이과 애들이 84.9명이 1등급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지금 모든 방향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이나 부모님들이나 이과 해야 돼. 문과 하면 안 돼. 문과인데. 우리 아이는 누가 봐도 문과인데 아니야. 이과 해야 돼. 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학교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전국형 자사고 문과와 이과 비율을 봤더니 이과 비율이 많아요. 자, 광자고, 서울형 우리 자사고 이과 비율 높죠. 대놓고 보인고 83.3%. 그죠? 그 다음에 서울외 광자고, 여기는 뭐냐면은 서울대 많이 보내는 일반고. 이과 비율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다 지금 이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보면 조금 이제 우리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서울, 연대, 스카이 대학교들은요, 아무래도 이과를 좀 더 많이 뽑고 있어요. 2023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들 있죠. 문과 쪽을 많이 뽑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진짜 이거는 전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은 아닌 것 같아. 수학을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어느 정도는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영어는 굉장히 잘해. 그런 아이들은요, 과감히 이과를 선택하지 말고 문과를 선택해서 대학교를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지금 다른 학교들은 문과 쪽을 더 많이 뽑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과 애들이 또 영리하죠.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나는 문과 계열이지만 공부를 좀 잘해서 이과를 선택했어요. 등급 좀 잘 받았죠. 자, 교차 지원하는 겁니다. 교차 지원이 뭐냐면요, 이과 애들이 문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과는요, 이게 열려 있어요. 이과는 문과 지원해도 되고, 우리 이과 지원해도 되고. 근데 문과는요, 거꾸로 이과 지원 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자, 요 안에서 제가 한 명을 전략을 짜줄 수 없으니, 제가 끝나고 문자 보낸다고 했죠? 신청하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놓고 또 이제 선택도 이렇게 해놨네요. 이과 계열은요, 최대 4번이나 선택할 수 있게 고등학교를 해놨고요. 문과는요, 2번밖에 달랑 선택 못해요. 우리 아이가 진짜로 문과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자, 우리 문과 성향이고 좀 상위권, 최상위권이다. 수학만 조금 못하지, 나머지는 너무 잘해. 자, 그렇게 만약에 학습적인 성향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저는 외고 국제고를 대놓고 좀 추천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학을 좀 못하고 해요. 수학을 아예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문과 최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90 정도 나와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학교들 제가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사진이고요. 그냥 사진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을 읽으면 되니까. 얘가 아마 외대부고 사진을 넣은 것 같고요. 자, 외고국제고 한용외고입니다. 요 주변에서 많이 가는 학교. 자, 이거 어떤 학교냐? 광자고 어떤 학교일까요? 보인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고 이과. 일반고 이과 하면 요 동네에서 일반고 이과로 유명한 고등학교 또 하나 있죠. 근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 중점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일반고 방산고등학교. 방산고등학교, 자, 우리 정면 모습이고요. 가밀고등학교는 대놓고 이제 마크를 넣어놨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자, 학교들마다 제가 특성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막 설명을 했고요. 이거 다음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희는요, 학교를 6단계로 나눴어요. 어찌 보면 아이를 6단계로 나눈 겁니다. 아이의 학습적인 성향은 성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 과목 최상위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네요. 전교 1등. 뭐 한 번 정도는 놓쳐도 괜찮아요. 전교 1등. 그리고 전 과목 만점. 그리고 영재교육원 출신. 가능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수학과학 소논문. 자, 소논문 연구 보고서입니다. 근데 아무나 쓸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애들? 어디 가야 돼요? 영재교육원 가야 돼요. 거기 매주 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 자, 그 다음 문이과 최상위 아이들 전국형 자사고라고 했고요. 전교 4%대 아이들 1등급이네요. 그 다음에 주요 과목 만점, 국영수사과,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 공부 좀 해라. 자, 이런 얘기 하루에 한 두세 번 한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 영어, 심화학습. 자, 좋게 심화학습이라고 적었지? 뭐라고 할까요? 선행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선행이 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과 최상위. 제가 조금 강조하는 학교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능력이 다른 과목에서 조금 떨어져. 이런 아이들은 외국 국제고, 자, 좋습니다. 단, 문과 계열이어야 돼요. 이과 계열이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영어 만점에 국어, 사회 최우수, 수학은 성취도 A는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문과 계열을 결정한 학생들. 거기에다가 비교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는 너무 아싸야. 인싸가 아니라 아싸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움츠러 있어. 그런 아이들은 여기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계속 토론하고요. 계속 이제 뭐 발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학교. 자, 그 다음에 문이과 상위. 자, 광역형 자사고. 보통 한 20%대 아이들이 써요. 그러니까 20% 넘는다. 우리 아이가, 자,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가 몇 %인지. 오세요, 저한테. 저 다 계산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면은 내신 몇 % 뭐 이런 거 다 지금 계산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주요 과목 성취도 A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과목이 한 과목,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과목이 한 과목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 최상위 과목은 이제 범주가 있겠죠. 수학이나 영어 중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과 중상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고 이과를 보통 가는데요, 아이들이. 수학과학 성취도 A고요. 주요 과목 평균 90점 이상인 아이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과 계열을 결정한 학생들. 거기에다가 수학 또는 과학의 심화학습, 약간 선행이 좀 된 학생들이 좀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학교가 아까 얘기했던 방산, 자, 우리 과학 중점. 자, 거기 쓰고요. 아, 문과, 예, 쓰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1번. 뭐라고 적혀있죠? 그냥 일반 학생.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가 30%예요. 내신 30%대 아이고요. 여기는 70%대 아이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주요 공부 잘하는 학교만 이과 비율 막 50%, 60% 넘습니다라고 했지, 이런 일반 고등학교 가면요, 이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이런 아이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70%가 지금 20, 30%가 되도록 하는 게 일단 관건인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과목, 여러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정리를 딱 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 과목들이 뭔가를 좀 생각하게 했어요. 생각하게 좀 되더라고요. 일단 수능 과목은 뭐 보는지는 어머니도 알고 계시죠, 그죠? 수능 과목 뭐 보죠? 일단 주요 과목입니다. 국어 1교시 보죠. 그 다음에 2교시 수학을 봅니다. 자, 이제 밥을 먹죠. 3교시 영어를 봅니다. 그 다음에 4교시 탐구를 봅니다. 탐구는 사탐과 과탐으로 나눠져서 보든지 아니면 뭐 선택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보는데, 이제 문과 아이들이, 그죠? 일단 제2외국어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도 좀 보죠. 그죠? 자, 그런 과목들을 뺀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죠.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요 뒤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저희 학원에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자, 일단 최근에 조사한 자료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 좀 넣어놨어요. 좀 의미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뭐니라고 했더니 압도적으로 수학이래요.
엄청나죠. 그죠? 이 5과목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 현재 가장 불안한 과목이 뭐니? 이건 학생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자, 과목이 뭐니? 했을 때 잘 보이시나요? 또 비슷한 비율로 수학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불안해요. 그죠?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는 있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오늘 가서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죠. 수학 공부 잘하는 법. 했더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별도로 준비한다. 수학 공부 잘하는 법 딱 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스스로 풀어본다. 그럼 옆에를 딱 넘겼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푼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자, 수학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제가 단계를 보여드리면서 자, 수학은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자, 수학을 혹시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죠.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혼자서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참 더디긴 하죠. 왜냐하면은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좀 받죠. 그게 학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뭐 이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밀폐된 자리니까. 학교가 원래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 개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1단계로 개념 완성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첫 번째는요. 멋진 수업을, 개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개념과 연관된 필수 유형 연습해야겠죠? 열심히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이나 뭐 온라인이나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뭐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 수업만 지금 주창 듣는 아이들. 수업만 듣고 진도 나가고 수업만 듣고 진도 나가고 이런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발전될 수 없죠. 왜냐면 1단계에서 멈추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1단계, 2단계까지는 해요. 왜냐면 풀 수 있거든요. 개념 들었으니까. 3단계 문제 푸는 거 그까짓 거 할 수 있어요. 풀면 되니까. 근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정확하게 채점하는 거. 아이들한테 채점을 맡겨봤더니요. 저희 수학이 메인이잖아요. 수학학원 자충에 딱 있거든요. 채점을 시켜봤더니 검사를 해봤죠. 10개 틀려야 될 거를 2-3개로 줄여놓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뻔하지 않아요? 왜? 오답해야 되니까요. 한 번에서 막 그렇게 괴롭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채점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채점한 거를 돌려줬을 때 아이들이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굉장히 대두되는 말 있죠. 메타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럼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안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틀린 문제를 오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습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제목이 뭐냐면요. 보세요. 고입, 대입 성공을 위한 수학 학습 전략입니다. 자, 우리 쌤에서 협찬한 자, L자 파일 있죠? 거기에 파란색 수학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꺼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저희가 수학 시스템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인데 저희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이라는 과목, 수학 과목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수능에서 정시인원 증가한대요. 정시인원 증가하면은 정시를 잘 보게 우리는 학습 성향을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메인이 바로 뭐죠? 수학입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 감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과 학습 발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거기에 메인 과목이 뭐냐? 수학입니다. 그리고 자, 문과 최상위 아이들 수학 제가 얘기했죠.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 되면 아까 제가 메리트로 보고 있는 외고 국제고조차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학을 지금 안정화시켜야 돼요.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떻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면, 자, 정확한 문풀, 교재, 채점. 자, 이제 문풀이라는 말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념 수업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요. 풀고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못 푸는 아이들 첨삭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통 아이들을 그 상태에서 가져가잖아요. 채점을 해서, 그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출합니다. 제출을 해요. 왜냐하면 교재가 2권이니까. 제출을 하고요. 정확하게 서술형까지 채점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거, 애들 푸는 것까지는 하거든요. 왜냐? 틀려도 되니까. 막 풀어요. 푸는 것까지 하는데 정확한 채점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은 6월달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 문풀학습 학원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채점하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올려줘요.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정확하게. 자, 메타인지 학습하죠? 오답해서 아이들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학원의 아주 메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요 뒤에 보면은 거기에서 뭐 이 문풀학습 시스템이나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살짝 오버가 되네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자, 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푼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사진 찍어, 어제 막 급하게, 좀 생동감 넘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잘한 거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어저께 나온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올렸고요.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풀어요. 막 풀었는데 지금 세모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일단 틀렸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한번 고쳐서 여기서 오답하고요. 그거를 똑같은 교재를 하나를 제본을 했어요, 옆에. 자, 똑같은 교재를 하나 제본해서 다시 한번 또 오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오답을 2번 하네요. 그죠? 그리고 제출해서 정확하게 틀린 개수 되게 많죠. 그죠? 아이들이 채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았고, 틀렸고. 양심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오답하고요. 어머님들 이제 그런 생각 하시겠죠? 뭐 잘한 애 거 찍었겠지. 그래서 제가 그 반 거를 통째로 다 찍었어요. 같은 페이지. 자, 보세요.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있고요. 자, 어떻게 똑같죠? 그죠? 이건 틀리지 않아서 틀린 거를 볼게요. 이렇게 그 반 거를 제가 밑에도, 그리고 여기도 다 똑같이 똑같은 아이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답하고요. 근데 채점을 어디서 하냐? 바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자, 우리 뭐 학원이나 기관이나 학교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 오늘 고교 진학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는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정보 다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전략까지, 수학이라는 과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도 지금 자랑을 좀 했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 1년 또는 2년 후의 모습들은 아마 전과목 최상위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고입이나 대입에서 좀 성공하는 학생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 미래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신나서 세상에 10분이나 오버가 됐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 안타깝게 딱 맞추고 싶었는데, 자, 어떻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자 하나 갑니다. 자, 반드시 신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험 기말고사 끝나고요. 1대1로 개별 컨설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빨리 집에 가시고 싶으시죠? 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